분재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분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비가 내렸는데, 그래서 지금 나무가 좀 물방울이 맺혀서, 조금 영상으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풍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무성이 자란 단풍나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궁형단풍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막 잎이 필 때였죠. 근데 오늘은 보다시피 이렇게 순들이 다 자라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풍나무에 대해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저 분재 잘하는 것 같더만 왜 저 나무들이 순이 저렇게 자라도록 방치해뒀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는 거니? 원래 그 교과서에 보면은 단풍나무 이 마디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잎이 막 필 때쯤 핀셋으로 순을 꺾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순 안 꺾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이 나무대로 사정이 있고 그 나무는 그 나무대로 사정이 있어요. 이 나무는 출성성이다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 출성성은 이 봄에 이파리가 나올 때 핏빛으로 선명하게 나왔다가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녹색이 약간 이제 뜨면서 완전 녹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가을에 다시 또 핏빛 단풍이 드는 그런 나무죠. 그럼 이 나무하고 순이 막 피어날 때 핀셋으로 꺾으라고 하는 나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핀셋으로 꺾으라고 하는 나무는 대개 산단풍 계열이죠. 그래서 일본 말로는 모미지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 그 모미지라고 하는 단풍나무는 이 마디 사이가 한 뼘이 될 정도로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이 마디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순이 피어날 때 끝을 집어가지고 이 마디가 자라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장 단풍이나 출성성 또 일부 나무들은 이 마디 사이가 짧기 때문에 굳이 날마다 그 나무를 지켜보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마디를 남기고 정리하는 작업이 계속 되풀이될 건데 그 위에 또 숨어져 있는 이 단풍나무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풍나무는 자연에서 계곡에서 많이 자라죠. 계곡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는 소나무는 산 등성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꺾어지면 우리가 날맹이다라고 하는 햇볕과 바람이 아주 좋은 곳에서 자라고 이 단풍나무는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단풍나무하고 이 소나무는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습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물을 절대 말리면 안 되고요. 물을 말리면 이제 잎 가지 끝이 타는 현상이 생겨나죠. 그래서 물 말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나무가 정리된 다음에 뭔가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보여드리는 이 부분, 이 나무가 그저 유형적에서 좀 풍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얼마나 이 나무가 잘생긴 나무인지 이제 조금 있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풍나무 순을 치는 것도 소사나무나 소나무나 이 다른 나무를 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모든 나무는 가지 끝에서 강하게 성장을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받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한 100여 년쯤 단풍나무는 한 50년 정도만 키워도 지 스스로 모양을 딱 만들어 가는데 분재에서는 안 그래요. 분재에서도 이제 완성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요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좀 그늘졌던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자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목 형태라 크게 자란 가지가 없는데 햇볕을 많이 본 쪽은 이렇게 지금
많이 순이 자라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강한 순들을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라 주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이 눈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순치기를 하는 거, 순집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한번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한 군데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뭉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니? 이 나무가 부정화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나무들이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돌려난 가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거를 해줘야 되죠. 자,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속에 이렇게 말라있는 가지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겉이 이렇게 우거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순을 치는 건데, 자, 일단은 보면은 이 가장 기본은 보통 잡목의 경우에는 두세 마디를 남기고 잘라준다라고 그러는데, 이 단풍나무는 두세 마디가 아니고 한 마디를 남겨요. 그러니까 내장 단풍이나 출성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단풍나무가 품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파리가 자잘하게 나오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마디 사이가 1mm도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마디 사이가 2, 3c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한 마디만 남겨놓고 자르는데, 보통 다른 나무는 자를 때 이렇게 바짝 붙여갖고 자르는데 단풍나무는 5mm 정도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5mm를 갖다가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 단풍나무는. 이 단풍나무는 자른 자리에서 빨리 말라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잎과 잎 사이에서 새 눈이 준비가 되는 동안 여기서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mm 정도는 남겨놓고 잘라주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여기 자른 부분은 말라 들어가고 이파리 사이에서는 새 눈이 준비하고, 그래서 새 눈이 터 나오면서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원리예요. 자, 이 나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자연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약육강식의 세계 또는 이 적자생존의 세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자, 이 강한 순들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자연소형으로 자연스럽게 키운다라고 해서 요 순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 강한 순만 계속 성장을 하고 속은 다 말라버리죠. 얘들은 원래 분해서 크기 위해서 나온 나무가 아니고 자연에서 크기 위해서 나온 나무예요. 그걸 갖다가 분해다가 이 한정된 공간에서 키워도 얘들은 이 자연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무가 이파리도 많고 가지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차 완성목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완성목이 되면은 이렇게 도장하는 가지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줄어들고 나무도 스스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안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도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왔기 때문에 막 길게 쭉쭉 자라는 가지가 없이 이 잘라낸 부분을 봐도 이렇게 한 마디를 잘라냈거나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남겨놓고 잘랐으니까 둘, 셋, 네 개, 5개 정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주다 보면은 이 나무 모양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금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차로는 길게 자란 순들, 이런 순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이 나무가 이 정도 커졌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 이 나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즉 분재는 크게 키우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줄여가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달고 쓰고 이런 맛이 섞여 있는 것처럼 분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걸 단순하게 크게 키우기만 하면은 이건 자연에서의 일이고, 분재는
거기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 사실 이 나무는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축소를 해 들어갈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가깝게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길게 자란 순들을 다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아직 한 마디 잘라낼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제껴 보면서 이 안에 보통 남는 가지들이 순이 약해요. 약해도 강한 것들을 잘라내야 요게 고르게 쫙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나무 전체를 갖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조금씩 들어보면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빠진 부분이나 좀 길게 자란 것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라주는 것이 이 단풍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이 나무 뿌리빨이에요.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수령이 약 40년 정도 그렇게 키운 나무인데, 그럼 나무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 요 나무 줄기를 보면은 이게 나무 색깔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쪽 약간 보면은 요 가지 보면은 이 나무 가지는 지금 녹색이죠. 그래서 단풍나무는 보통 25년이 지나면은 이 녹색에서 이 나무 색깔로 줄기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년 이상이 된 나무고, 또 분해서 한 10여 년 이상을 갖다 키웠던 나무거든요. 근데 이 이 나무 전체 모양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막 뭉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나무 줄기를 자르고 다시 또 막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 추성성이라고 하는 나무는 씨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삽목으로 번식을 하는데, 아무나 못해요.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해서 생산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뿌리빨을 만드는데, 이 뿌리빨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종상자에다가 거기다 심어가지고 해마다 분갈이를 해줘서 잔뿌리를 유도를 해내고, 이 잔뿌리를 유도해낸 걸 또 이렇게 굵혀가지고 지금 뿌리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빨이 있는 나무하고 없는 나무하고 차이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는 수영도 수영이지만은 이 뿌리빨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다른 나무는 재배목하고 이 자연목하고 비교를 할 때 대개 자연목이 훨씬 비싸요. 근데 단풍나무만큼은 자연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란 뿌리빨을 보기가 아주 힘들죠. 이유는 이 나무는 바위등성이 일전돼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계곡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뿌리빨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더러 이제 계곡에서 자란 이 단풍나무는 이 뿌리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빨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또 이 뿌리빨이 이 나무 가치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이 뿌리빨이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잎이 무성한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보는 나무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분재TV 보시는 분께서 이 뿌리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주도 가루수, 그리고 이제 전주에 가면은, 그때는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경기전에 가면은 그 팽나무, 정원수로 식재해 놓은 팽나무를 보면은 이 뿌리빨이 기가 막힐 정도로 예뻐요. 제가 사진으로는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영상이라 지금 아직 이 고난이도 편집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름다운 시절을 촬영했던 이 임시 진매마을에 갔더니, 거기에는 뿌리가 약간 노출이 든 이 뿌리빨, 팽나무 뿌리빨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그것 역시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가로수는 다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빨이 되면은 이 뿌리빨이 이렇게 발달한 나무는 차체로 뿌리에서 자른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리적으로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감을 주죠. 대지를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걸 주기 때문에 뿌리빨을 갖다가 최고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일본 그 명품이다라고 하는 나무들을 보면은 이 뿌리빨이 막 이렇게 넓게 아주 뭐 거기는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그렇게 된 나무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나무는 이 뿌리빨, 이것 때문에 가치가 더 뛰는 나무고, 이 나무는 산모간 나무를 다시 취목을 해서 이 뿌리빨을 키워간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자란 순들은 대충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봐도 어느 한 군데라도 세력이 몰려 있거나 좀 뭐랄까 강한 부분이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걸린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대로 놓고 이 부분만 그대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라낸 부분이 딱 요만큼 잘라냈거든요. 요만큼 잘라냈는데, 아까 보기 전하고 이걸 잘라내기 전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에 뭔가 걸리석거렸는데 여기 싹 사라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요것 하나 잘라내는 것이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색깔이 약간 이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완전히 안정된 부분이고, 붉은색이 남아있는 부분은 아직 조금 안정이 덜 된 모습인데,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가지 하나 쪽을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딱 보면은 여기도 아까는 좀 솟았었는데 내려와 있죠. 물론 이게 철사를 걸어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 순들을 갖다 좀 길게 자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세력이 강한 부분은 아예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그 부분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순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세력이 좀 강한 부분은 가지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만약에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가을에 얼마만큼 황홀하게 단풍이 드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